되겠다 좀 결정을 해서 협력사 품질 확보 매뉴얼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는 이제 그 SQAM 도요다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가장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현대차 기아가 가지고 있는 그 품질 관련 업무 표준들, 뭐 예를 들면 초도품 승인 업무 표준이나 신차 품질 확보 프로세스 운영 요런 이제 표준류들에 있는 저희 활동들을 명문화해 가지고 이제 저희만의 SQAM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 전략은 선행 활동을 좀 강화해서 파일로트 P1 이전 단계의 부품 개발 검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로트 단계에서 이제 성능이나 매칭성, 기능성을 최종 확인해 가지고 부품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자라는 전략으로 지금 매뉴얼을 구성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요다 SQAM을 분석한 결과 도요다 SQAM은 총 3개 카테고리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할 때 좀 봤을 때 저희가 좀 확인한 내용은 도요다 SQAM은 도면이 완성된 이후에 협력사가 신차 개발 단계별 진행해야 될 기본 업무 절차 그리고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도요다는 선행 활동은 좀 미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이 SQAM이 그 만들어지기 전에 암묵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업무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명분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SQAM을 수립한 결과 저희는 총 4개 카테고리 39 항목으로 좀 구성하게 되었고요. 선행 업무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도요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가져올 항목들은 가져와서 개발 단계별 업무 활동을 좀 구체화하였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 현대차 기아 SQAM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력을 간단하게 좀 도표화해 가지고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SQAM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좀 인식을 해서 그 도요다 SQAM을 입수를 했고요. 요게 2006년 버전이 있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2019년 10월에 그 SQAM 매뉴얼을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구매와 좀 협의를 해서 2020년 7월에 그 초도 매뉴얼을 제정해서 아까 김대현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SR 나갈 때 바츠 시스템에서 RFQ 쪽에 요 매뉴얼을 탑재해서 1차 협력사 분들이 좀 확인을 해 가지고 품질 확보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2021년까지 2차에 걸친 개정이 진행됐었고요. 아까 김대현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경영층 지시로 좀 최근 또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2018년 최근 도요타 버전을 좀 입수를 해서 뭔가 저희가 좀 반영해야 될 항목이 한 항목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개정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좀 공유를 드리고요. 요게 지금 저희 현대차 기아 SQAM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는지 타임 테이블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밑에 쪽에 2006년 회색 버전을 보시면은 도요다가 이제 27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차 기아 39항목으로 좀 오른쪽에 반영을 시켰고 위쪽에 보면 파란색 3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요
도요다에 추가된 3항목을 봤을 때, 두 항목은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항목에 포함이 돼 있었고, 신규 1항목이 이제, 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분류를 보시면 특화 항목, 뭐 벤치마킹, 그다음에 유사 항목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좀 도요다가 있던 거를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뭐 보시면 이제 특화라는 건 현대차 기아가 도요다에 없는 거를 매뉴얼화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선행 쪽 활동 그리고 변동점 관리, 뭐 시스템 평가 이런 이제 도요다와 약간 좀 상이하고 선행 쪽에 힘을 준 항목들이 좀 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요다 벤치마킹 항목이 좀 세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도요다는 한도 견본 관리, 상관 부품, 그다음에 부품 튜닝 절차 요런 절차들이 이제 명문화돼서 좀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요거는 표준류에 반영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업무 표준에도 들어가 있고 매뉴얼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유사 보안이란 항목은 저희 매뉴얼의 업무 절차에도 있는 내용이었고 도요다에도 있어서 그 항목들은 이제 거의 유사하게 해서 지금 저희가 좀 가져온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가 그 1차사에 RFQ에 보내는 SQAM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번에 그 분석을 하면서 파일 하나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 미츠미라는 업체인데 구글에 도요다 SQAM 쳐보면 요 업체에서 만든 그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제목을 봤을 때 도요타 건 줄 알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업체는 그 도요타의 1차 협력사, 도아레치하고 파워테일게이트류를 좀 생산하고 있는 1차 협력사였는데 16개 항목으로 지금 SQAM을 만들어서 그 밑즈미에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 그쪽으로 이제 전산 관리를 해서 지금 어, SQAM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분석을 해봤을 때, 그 1차 협력사 이제 미츠미라는 업체는 그 도요다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부 제네럴한 27 항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자기들 그 산업 아이템에 이제 특화 항목을 나름대로 추려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한 16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이제 스스로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양식도 전혀 다르고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비교했을 때 한 11항목은 도요다가 가지고 있는 SQAM과 좀 유사한 항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항목은 도요다 항목에는 없지만 미츠미 나름대로 또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그 2차사와 그 관리를 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내용을 보면 특수 승인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1차사가 이제 품질 요구 사항을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자 납품이 끊길 정도의 뭐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별도로 그 1차사의 승인을 거쳐서 납품을 받겠다. 그리고 뭐 자연재해 이번에 생긴 그 폭설 같은 경우에도 뭐 공장이 어, 파손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납품에 대한 대응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계획 수립 정기 점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또 도요다와 달리 미츠미는 납품 지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좀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1차사 SQAM을 보니 1차 협력사 기준으로 필요 항목을 이제 별도 검토해서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매 쪽에 좀 그 경영층 회의 때 좀 공유가 되었고 구매 쪽에서 김대현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사 대상으로 SQAM을 좀 운영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SQAM 뭐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 현대차 기아가 1차사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SQAM 그 내용을 그 한 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SR 배포부터 양산까지 품질 관련해서 협력사가 그 해야 되는 업무 절차들 뭐 다들 양산을 여러 차종 해보셨기 때문에 이 업무 절차는 다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텐데 요거를 이제 명문화 해가지고 매뉴얼화 해 놓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이제 1번 SR 배포 업체 선정할 때 요게 요때 바치 시스템의 RFQ에 저희 SQAM이 첨부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관련 항목들이 이제 이렇게 1.1부터 10.2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 있습니다. 업체 선정, 그 다음에 SE 단계. 품질 협약은 그 부품 개발 계획이나 뭐 기준서, 검사후 검증 이런 순으로 좀 부품 만들어지기 전까지 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준비가 P1, P2 단계에서는 올툴 품질, 그 다음에 PV 신뢰성 확보, 그 다음에 풀툴 품질 확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SIR 최종 전 공정의 이제 공정 품질, 공정 능력이랑 풀캐파 점검 이런 것들이 다 단계별로 진행이 돼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다음 단계 넘어가는 이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그 문서로 좀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완성차 양산 후에 이제 포엠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동점 검증해서 다시 ISIR 하는 양산 이후 절차까지 이렇게 매뉴얼화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요 매뉴얼에 대해서 안 보셨거나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요 매뉴얼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현대 기아차가 이제 그 신차 개발을 할 때 부품 품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와 절차 그리고 뭐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차 개발을 대응하시면 서로 좀 원활하게 품질 확보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목록입니다. 1번 선행 카테고리부터 품질 일반 요구사항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이제 한 4개 카테고리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선행 카테고리는 SR부터 검사 협약까지 그리고 생산 준비는 어, 초도품 품질 승인까지 양산은 이제 저희가 M이 끝나고 양산 들어가서 양산하면서 2호 변경점이 나오는 그 내용들. 그 마지막 품질 일반 요구 사항은 뭐 공용부품 관리 기준, 로트 추적, 그 다음에 유해 물질 IMDS, 특별 특성 관리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 항목들을 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간단하게 열어가지고 그 내용이 뭐 있는지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QAM 항목을 보시면 아까 그 구두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좀 문서로 써 있고요. 뭐 요구사항은 뭐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서화해야 되며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뭐 SG 등급은 지금 그 협력사가 그 자체 품질 보증하는 내용이라서 다 알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와 최종 합의된 기준으로 품질 확보 및 자체 승인을 완료하고 ISIR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런 이제 다 아시는 일반 내용들이 좀 정의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품질 협약을 맺고 나면 얼툴 부품 검사 들어가서 이것도 다 부품 검사를 해가지고 신차 부분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받고 다음 차 그 투입 관련해서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올틀 부품 조건이 어떤 것이며 어떤 시점에 하는지, 그리고 업무 절차는 어, 준비 사항, 그리고 부품 검사 결과들 정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고, 아이템별로 상세 사항들은 부품별로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협력사별로 좀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풀툴 부품 검사는 이제 올툴하고 다르게 이제 신뢰성이 좀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라인 역진단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하게 P1, T2 단계 역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협력사 분들이 완성차 라인에 들어오셔가지고 물류나 그다음에 입고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작업 방법 때문에 뭐 부품에 품질 영향이 갈 수 있는 건지, 요거를 부품 관점에서 좀 인라인이 잘하고 있는지, 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역진단을 해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내구 부품 열화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특정 부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 품질 검증이 필요한 부품이 있기 때문에 어, 어, 5만 내구나 10만 내구 완료된 시점에 관련 부품들은 이제 불출을 받으셔가지고 뭐 외관, 그다음에 열하다 분석, 치수 변화나 성능 기능 변화, 그다음에 분해 분석 결과, 이런 거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명문화돼 있다. 뭐 시트 같은 좀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감사 내용이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공정감사가 2019년에 이제 제정이 돼 있었는데 11월에 그 스마트 1.0이라고 공정감사 항목이 좀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구매 쪽에도 설명회가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공정감사 항목별 판정 기준이 대분류, 뭐 중요 항목 부품 특화 이래서 이제 시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스마트 1.0 시트라고. 요게 그 현대는 NH2 마스터카 EU 차종은 그 공정감사 시트로 반영이 될 거고, 기아는 OV, 제네시스는 JG, 마스터 이후에 이제 개발되는 차종들은 공정감사 시트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나머지 다른 항목들은 다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4차 개정, 이번 이제 4차 개정인데 그 양산 초기 품질 개선 활동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현대기아차에서 100일 활동을 100일 작전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M단계 때 이중 점검 활동을 좀 하는 게 요 9.1 항목의 양산 초기 품질 개선 활동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 완성차 관점으로 이제 완성차에 와가지고 부품 검사를 하고 완성차 클레임 기준으로 이제 100일 작전을 좀 진행하는 완성차 관점의 활동이 있었는데, 도요다가 아까 2018년에 이제 2차 개정 그 최신본이 나왔다고 좀 설명을 들었는데, 도요다에서 좀 추가한 게 양산 초기 품질 개선 활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도요다는 보니까 그 완성차 관점이 아니고 부품 공정 관점에서 지금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좀 돼 있었고요. 요거 부품 검사를 이제 최초에 그 품질 보증 협약 했을 때 뭐 검사 기준이라든가 요런 게 있는데, 최초에 그 특별 검사 기간 동안에는 검사 시료수나 검사 주기를 증대해서 초기 품질을 좀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진단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추가한 내용인데, 역진단이 원래 P1, T2 단계 2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산하고 나서도 지금 물류가 약간 바뀌는 항목도 있고,
작업 공정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이제 완전 세팅되고 양산했을 때 역진단을 한 번 더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 부품 관점에서. 그래서 역진단을 한번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정 관리 강화는 뭐 협력사 내부에서 이제 공정 능력을 이렇게 관리를 하실 때 양산 초기에는 좀 부품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항목은 이제 도요다에 있는 항목인데 요것도 뭐 스펙 대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개발 단계 문제점을 최종 양산 단계에서 개선이 다 완료됐는지 이거는 원래 하는 활동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도요다 기준으로 좀 저희도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좀 매뉴얼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별점사 기간을 도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별로 기간을 좀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법규 에미션을 90일 좀 특별관리 기간으로 잡고 나머지 부품들은 30일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업무 절차를 봤을 때 저희 100일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법규 에미션 부품 그리고 저희는 좀 신기술도 좀 관리를 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기술 항목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00일 품질 안정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 기간을 한 100일 정도 잡고 나머지 부품은 거기다가 같이 30일. 요거는 이제 저희가 현대차 기아가 신차에서 양산 공장으로 개발 이관을 할 때 ISIR을 이관할 때 통상 한 달 시점에 이관을 하고 나머지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도요타와 똑같이 한 30일 기준으로 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별검사 기간을 좀 설정을 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요런 내용들은 이제 협력사에서 목표했던 목표가 완료 기간에 다 목표가 달성을 하면은 좀 활동을 종료한다.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좀 일반적인 내용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좀 목차 중에 저희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님. 다음은 저희 팀에서 이어서 SKM 237 협력사 전파 관련해서 요청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구매품질 기획팀 이용구 매니저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1차 협력사 여러분들께 요청드릴 사항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소요될 것 같고요. 설명 후에는 궁금한 점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요청드릴 주제는 지금 보시는 세 개고요. 첫 번째로 SQM 자료 확보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1차 협력사별로 저희 SQM 같은 매뉴얼 작성을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매뉴얼을 토대로 2, 3차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배포해 주시고 교육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요청드리기에 앞서서 혹시나 혼동하시는 협력사가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설명드린 SQAM이 기존에 저희 구매 품질 기획팀에서 배포드렸던 품질 5스타 관련한 매뉴얼이랑 혼동하시는 협력사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매뉴얼인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에서 배포드린 거는 품질 5스타 관련이고요. 앞으로는 혼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팀 매뉴얼 이름을 변경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린 SQM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뭐 수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당사 SQAM은 지금 HMG 파트너 통해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정확히는 RFQ 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화면이 RFQ 내역조회 화면이고요. 여기 상단에 일반 요구사항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SQAM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요구사항 버튼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일부 협력사에서 아직 이거를 인지 못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RFQ 조회가 어려운 협력사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차주 중에 대회문과 이메일로 자료 배포 드릴 예정이고요. 추후에 매뉴얼 개정됐을 때도 대회문을 통해서 최신 자료를 공유 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대문 열람을 누락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시스템상 뭐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RFQ 화면 접속하셔서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QM 자료가 확보되신 다음에는 2, 3차 협력사의 품질 역량 향상을 위해서 당사 SQM 내용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별로 협력사 품질 보증 매뉴얼을 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매뉴얼 작성 가이드를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각 협력사별로 개발 및 양산 프로세스랑 요구 조건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이렇게 범용적인 매뉴얼보다는 지금 거래 중인 2, 3차사 부품 특성에 따라서 내용을 좀 특화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공장 운영 중인 협력사는 공장별로 업무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 하나의 매뉴얼로 통합 작성도 하셔도 괜찮고요. 작성 양식은 저희가 배포드린 양식, SQAM 양식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협력사별로 사용 중이신 표준 서류의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정된 결과는 내년 1월 31일까지 당사로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제정하실 때 대표이사 또는 공장장님 검토 및 서명 받아주시고 심의 결과 서명 날인본이랑 매뉴얼 목차 스캔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미 뭐 보유 중이시고 운영 중이신 기존 문서가 있으시면 이런 유사한 문서가 있으시면 신규 제정할 필요 없이 대체하셔도 괜찮은데요. 다만 개발 및 양산 프로세스나 요구 조건이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좀 모호하다고 판단되시면 매뉴얼 목차를 저희 팀에 접수해 주시면 저한테 접수해 주시면 제가 대책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매뉴얼을 토대로 2, 3차 협력사의 배포 및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 배포하고 교육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제 참고 자료를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협력사 간의 어떤 품질 보증 체계를 정립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매뉴얼 배포와 교육에 대한 가이드를 말씀드리자면 배포는 거래 중인 2, 3차사 전 업체에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은 SQ 대상 업종인지를 기준으로 좀 교육 대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Q 대상 업종 협력사는 주관장 1차 협력사 쪽에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SQ 비대상 2, 3차사 업종은 어, 그, 전 업체 대상으로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비대상 업종 협력사는 뭐 여러 1차사에서 교육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SQ 비대상 업종을 어느 협력사에서 어느 1차사에서 담당해서 교육해달라고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오늘 실시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각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 증빙 자료는 저희 당사로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육 완료하신 다음에 참석자 협력 참석 협력사 담당자의 서명본을 스캔하셔서 2월 말까지 내년 2월 말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 사항을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협력사 간의 품질 보증 체계를 정립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매뉴얼 준비랑 뭐 교육 진행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어, 음성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협력사 거의 99.9% IATF 16949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서나 절차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새로 작성하실 협력사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매뉴얼에 저희 설명드린 SQAM 내용을 어, 참조하셔서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전체를 또 2, 3차 협력사한테 다 그대로 동일하게 카피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건 아까 일본 도요타 1차 협력사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1차 협력사 부품을 저희 자동차 부품이라기보다는 2차 협력사 부품을 생산하는데 2, 3차 협력사가 최소한의 이거는 준수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민임적인 최소한의 요건 사항만 반영을 하셔가지고 2, 3차사용 매뉴얼을 SKM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포하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배포하는 SKM을 그대로 카피해서 주시면 곤란하고요. 1차 협력사 특성에 맞게 좀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셔가지고 2, 3차 협력사가 너무 난해하게 생각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해서 작성을 좀 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 주신 것 중에 SQM 고객 매뉴얼, SQM 영문본이 있냐고 하셨는데 영문본이 있습니다. 영문본이 있고요. 그다음 질문 주신 게 교육자료 배포해 주시는지 문의 주셨는데 제가 설명드린 자료는 당연히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덕우 측위님 혹시 교육자료 배포 가능하실까요? 매뉴얼은 저 매뉴얼에서 몇 개 뽑아서 만든 거라서 그렇게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력 관련해서 요거는 좀 안 나갔으면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력 부분은 제외하고 그냥 매뉴얼이랑 저희 교육 자료만 배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상에도 기본적인 개정 이력 같은 거는 나와 있으시니까 변경 전후 비교 자료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에 뭐 업체 규모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정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설정하셔도 돼요. 다만 저희가 요청드린 건 현실에 맞게 작성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자동차에서 배포하는 SKM의 요건 사항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면 그 기준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배포한 기준보다 루즈하게 기준이 잡혀 있다면은 저희 기준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SKM을 배포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만. 그리고 뭐 높아시면서 말씀드리기는 거긴 한데, 사실은 그냥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 3차 협력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실용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메뉴, SQAM 확보 경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2, 3차사 교육 진행에 참석자 명단 서명본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에 저 사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사진도, 교육 사진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메일 배포할 때 그 부분 수정해서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영상회의로 교육을 시킨다 하면은 그 영상회의 때 그 카메라 킨 그 캡처 화면 그거 첨부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영상회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사항이 사실은 그 최고 경영진 관심사항에서 이제 시작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협력사별로 야, 뭐 이런 것까지 다 팔로우를 하고 그러냐. 협력사, 1차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하게 그냥 운영하게 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SKM이 3차 협력사에게 전파가 되고 교육이 되기를 강력히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수업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구두로 질문하실 분은 구두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보고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혹시 이거 해외 협력사를 위해서 영문본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영문본 영- SQAM 자료 있고요. 예. 중문본, 다국어본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덕우 책임님 맞습니까? 영문본만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지금 국문하고 영문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이책임님, 이 SQAM의 개정 네, 주기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돼요? 그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개정하시는 겁니까? 정기적이지는 않고요.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 판단될 때, 이슈가 있을 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질문 네, 하시, 안녕하십니까. 셀의 이성훈 실장입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도 있고요. 보니까 보완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역진단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완성차에 들어가서 역진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모듈화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1차사 간에 서로의 공정에서 나온 제품들을 모듈 통해서 이제 완성차에 들어가는데 또 항상 품질 문제가 있다 보면은 각자의 영역에서는 업무를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잘 하지만은 중간에 이제 모듈사를 통해서 공정이 이제 컴바인 되고 거기에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SQAM 하면서 조금 더 서로가 좀 고민을 해서 좀 명문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SR 배포할 때 보면은 품질 목표 관련해서 언급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 사례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SR을 이제 접수하고 이제 우리가 고객 리콰이어먼트에
따라서 이제 설계 컨셉을 잡거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차를 만들어서 그 목적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 기반의 예를 들어서 택시, 또 이제 판매 계획이 있는 차량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 개별화해서 필드의 그 수명 목표나 또는 내부 성능에 대한 품질 목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우 책임님 좀 말씀하신 부분도 차기 개정 때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네, 좋은 말씀. 차시 시스템 품질팀의 김소영 팀장입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그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가지고 있고 1차사에 배포를 하는 SQAM에 이제 거기에 모듈사를 이렇게 함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은 좀 광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하면서 1차사가 2차사, 3차사의 배포를 요청드리는 SQAM, 거기에 모듈사는 그래서 역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모듈사가 2차사, 3차사에 배포하는 거기에 내용을 포함시키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목적 그 차량, 뭐 말씀하시는 택시라든지 어떤 이제 별도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품질이나 연구소, 뭐 구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구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을 이원화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이미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소 품질 구매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정립이 되면은 저희 SQAM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네, 어디시라고요? 예,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좀 정리하고요. 그 후속 업무나 자세한 지금 오늘 교육 자료 및 그 SK의 매뉴얼, 뭐 RFQ 내역이 조회는 되시지만 저희가 보내드릴 때 일단은 전 1차 협력사한테 이 SQAM 자료를 같이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 공문 참조하시고요. 후속 업무 진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자체 SQM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2, 3차 협력사까지 수평 전개 교육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저희가 모니터링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